자, 이번에는 금의 성질 보겠습니다. 금, 견수, 유통. 금이 수를 보게 되면 유통이 된다. 그렇죠? 금생수로 흘러가죠. 자연스럽게.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금지성, 최방정. 금의 성품은 가장 방정맞다. 우리가 방정맞다를 많이 쓰죠. 근데 품행이 방정맞아. 상품에도 상장에도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자가 원래는 그 각지단 뜻일 거예요. 사각형. 그리고 정자는 이제 발을 정자니까 그래서 굉장히 성품이 방정맞다 그러면은 정확하다.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방정하고 이렇게 되네요. 방정하고. 그러니까 방정이란 말을 한번 좀 찾아보고 갈게요. 사전에서. 자, 방정은 행동이 바르고 점잖음, 네모지고 반듯함. 자, 이 아까 제가 이 방자라는 것은 각진 걸 말한다서 사각형. 그리고 정은 이제 바른 거고 여기서 보면 방자는 네모방, 네모방, 방위, 방향, 나라, 국가, 장소, 도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모가 이 방위 그다음에 각지고 바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음, 금의 성질이 아닌가. 금이 좀 예컨대 의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성질이 날카롭고 그래서 이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정이란 말은 유단 자 결단력이 있죠. 결단력이 있고 제 억제력이 있습니다. 집 집 예 굳세를 있죠. 굳셀의가 뭐요? 집의 굳셈을 잡는다. 그러니까 굳셈면도 있다. 그러니까 쇠 생각을 생각하면 쇠의 성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단력도 있고 억제력도 있고 그 다음에 굳셈도 있다. 견수 즉 수를 보게 되는즉 의지성 의의 성이 자 금은 의예요. 그렇죠? 의리죠. 앞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오행의 성품에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수는 뭐예요? 지혜로운 지자예요. 그래서 행위 위지. 그래서 수 이제 금만 있을 때는 의리만 좋아해요. 남자들 그 의리를 좋아하다가 수를 보게 되면 부드러워지면서 수를 가져. 그럼 수는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금이 수를 만나게 되면 의지력 뭐죠? 의도 있으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된다. 지즉 원신 불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신이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 유통이 되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 많은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물은 계속 이게 자기보다 낮은들 향해서 계속 이게 꿈틀꿈틀 계속 쉼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잔머리를 잘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뇌가 수가 많으면 물상론어도 이 사람이 이제 수가 많으면 잔머리를 잘 쓴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힘이 없고 유통을 잘 시키는 거죠. 듣기지정자. 근데 그 길을 바른 길을 얻게 되면 듣기정 기의 발음을 얻으면 시비불구. 시비는 뭐예요? 시비가 옳고 그름을 나눈 거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불구 구차스럽지 않고 그래서 분명하고 시비를 나누는 것이 분명하고 시비 나누는 것이 구차스럽지 않고 짐작이 있어서 또는 짐작을 잘하여 변화가 있게 된다. 듣기 편자 아까 이번에는 이제 듣기 정자였고 이번엔 듣기 편자 편향된 길을 얻게 되면 범남 유탕 반드시 범람하고 유탕 흘러서 방탕하게 된다. 기의 편향됨을 얻으면 그렇다는 거죠. 범람하고 유탕하게 된다. 각줄 한번 볼까요? 73번.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게 유통하게 되면 시비 옳고 그름도 구차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짐작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머리를 잘 쓴다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수의 성질을 가진 그래서 짐작을 좀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임철저주 보겠습니다.
금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 중정 지체라. 강건하고 강하고 건장하고 중화되고 중정 발음의 그 몸이다. 능임 대사, 큰 일을 능히 맡을 수 있다. 맡을 임자죠. 능히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고, 능결 대모, 큰 어떤 그 도모하는 거, 그것을 결단할 수 있다. 견수즉, 수를 보게 되는즉 유통하게 된다. 강살, 강하고 이 살기의 성질이 그 다음에 능용지, 능히 지혜를 사용하게 한다. 듣기 지정자, 기의 발음을 얻은 경우에는 금왕우수야라, 금이 왕하고 수를 만나는 경우다. 그인, 그 사람이 내방외원, 안에는 굉장히 뭐예요? 방정하죠. 그러니까 딱 부러진다는 거죠. 사각형으로 딱 만드는 정도니까 굉장히 안으로는 반듯하고 외원, 밖에서는 둥글둥글한 거죠. 그러니까 금이 수로 간다는 것은 금은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방정하고, 그다음 수는 뭐예요? 부드러우잖아요. 능글능글한 거. 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지혜롭고, 아까 얘기했던 잔머리 쓰지만 또 성품 뭐예요? 변화에 적응에 굉장히 빨라요. 수가 많으면. 그래서 금방 그 상황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원만하게 된다. 밖으로는 굉장히 원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지 권변, 그래서 능히 그 권력의 변함을 안다. 처세 불상 염해, 그 처삼에 있어서 그 청렴함과 내적으로 청렴함과 은혜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은 청렴하렴, 그 다음에 은혜의 자. 그래서 처세함에 있어서 청량함과 은혜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행장자합중요. 자,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과 이건 수물장자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과 어떨 때는 행동하고 어떨 때는 들어가서 그냥 자기 몸을 꽁꽁 숨기고 조용하게 은신하는 것. 그러한 것이 스스로 합해진다. 무엇에? 중용. 그러니까 크게 원하지도 않고 어떤 중용의 선에서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어쩔 때는 그냥 자기 행동을 거두고 조용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은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거. 그래서 행동함과 은거함이 중용의 부합이 된다. 듣기지편자. 근데 아까 이제 이게 듣기지정자죠. 어디가 나왔죠? 듣기지정자는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듣기지편자. 편고된 기운을 얻게 되면 금쇠수왕, 이제 금의 기운이 너무 설계돼 버렸어요. 수가 왕이에요. 아까는 금왕수 뭐였죠? 금왕우수였어요. 그런데 편고돼 버리면 금이 너무 설계 많이 돼서 금이 쇠하고 수가 왕해 버려요. 지금 우리가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금은 너무 많이 설계당해 가지고 쇠약하고 수가 왕해 버린다. 그러면 금이 어떻게 돼요? 금이 별로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귀인, 작사, 황당, 그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도모함에 있어서 황당하다. 금은 뭐예요? 자기 내적으로 딱 주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황당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구시, 입은 옳은 소리 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협은 이제 낄렵자죠. 낄렵. 그 다음에 술시인지 의하라. 그래서 끼어서 이 술수를 끼고 대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죠. 사람을 기다리는 뜻이다. 그러니까 술수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끼만, 그러니까 수에 뭐요, 지능만 발달해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서 반듯함, 그런 게 보다는 수로서 그것만 발달해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협, 끼고 있어요. 술책을 끼고 있어요. 뭔가를 사수를 갖고 끼고 있으면서 대인, 사람을 기다리는 뜻이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겠죠. 해석을 보면, 자, 편협된 술수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뜻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명조를 보겠습니다.
자, 경자 일주가 유금에 태어나니까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제철에 만났죠. 좋습니다. 금이 많습니다. 신금, 유금, 수가 하나 있고요. 개수 있고 갑을 입고 있습니다. 금수가 왕하죠. 특히 금이 왕하죠. 수도 있어요. 개수가 있고 자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금 6월, 아니 경생 6월, 경금이 6월에 태어났다. 8월에 태어났네요. 7, 8, 4, 6, 아니 신유술, 신유술. 우, 연시, 신유. 또 연금에 이 신금과 영과 시에 유금이 있다. 그 축음, 가을의 금이라서 예예, 아주 날카롭다. 이게 날카로울 예자죠? 아주 날카롭다. 한번 싹 비면 잘 드는 날 있죠? 희, 기자, 하, 자수. 가장 그러니까 가장이 아니죠. 최희가 아니죠. 희기. 반가운 것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자수가 있다는 것이다. 금만 있으면 안 되고 물도 좀 있어야 금을 잘 합니다. 금질을 칼질을. 투출 개수 원신. 이 개수 원신이 투출되어 있다. 유통 금성. 그래서 이 금의 성질이 금생수로 잘 흘러가게 하고 있다. 설기 정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수된 그런 기운이죠. 금의 정수된 기운을 수로 잘 설계시키고 있다. 위인 사람됨이 임대사 큰 일을 맡고 이 포치 유방 놓고 놓음에 뭐가 있다? 방정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치 놓고 베풀고 두는 거죠. 베풀포 놓을지 한번 뭐라고 해서 읽어볼까요? 베풀고 놓는 거. 적절히 배치하는 법이라고 하는 적절히 배치 포치. 적절히 베풀고 배치하는 방법이 배치함에 있어서 유방 각지게 하는 거죠. 야무지게 그런 거를 하고 번잡함의 처에서에서는 주장 불미 주장이 굽히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으니까 원래 더럽힐 미자죠. 이게 80번에 보면 쓰러질 미 갈마. 그래서 이게 쓰러지지 않았다. 자기 주장이 불미 쓰러지지가 않았다. 불미. 그래서 이 번잡한 일을 맡아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또 강계 비분 강계한다 그러죠. 강경한 성품으로 호시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 극기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이기 여기 인이라는 것은 자 기는 자기 자신이고 이는 타인이에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은 억제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뜻을 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자 자기 자신을 억압하면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남을 이롭게 하였다. 굉장히 성질이 금의 성질이 수로 잘 흘러가지고 금의 성질과 수의 성질을 적절하게 갖춰지는데 이 느낌은 딱 사주에서 받은 느낌은 약간 금의 기운이 강한 거죠. 아까 듣기 정자 그렇죠. 듣기 정자는 금왕수 뭐라 그랬죠? 듣기 정자는 금왕수 우수 수를 만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금의 성질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성질이 만약에 수가 없었으면 이런 거가 좀 힘들었겠죠. 이런 거 포치 유방이라든가 주장 불미 이런 게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너무 딱딱한 것에서 벗어나서 약간 수의 성질, 약간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 된 거죠. 그 다음에 호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수가 없어 그만 있었으면 관계만 아주 딱딱하게 관계만 했었겠죠. 그 다음에 자기 그 주장만 내세우다가 뭐 스스로 다치게 했거나 그랬겠죠. 자,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요것도 길어서 밑으로 한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임수 신자진 수국에 다 물바다네요. 물바다 금 병
병화가 너무 외롭네요. 뿌리도 없죠 지금. 재성. 근데 지금 수가 너무 강하죠. 신금도 수로 가버리죠. 신자진 수국. 진토도 수금으로 가버리고, 지금 경금도 어떻게 보면은 신금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금으로 설기를 너무 많이 당해요. 그쵸? 그럼 아까 우리가 금의 그 듣기 편고자 있죠. 듣기 편고자.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듣기지 편자. 이거 이제 금이 쇠하고 수가 왕한 경우에 속해요. 그런 경우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황당하고 입은 바르지만 마음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경생중동. 자, 해자축 중월 중간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천간 양투 임수. 천간에 양쪽에 임수가 투관이 돼 있어요. 천간에 두 개의 임수가 투관이 됐다. 지지가 전부 수국이에요. 신자진 수국. 금세수왕. 금이 쇠약하고 왕이 수가 왕하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설기 당해버렸죠. 금생수로. 그래서 본속 편상. 그래서 본사주는 편고한 상에 속한다. 갱 더욱 혐. 싫은 것은 시투 병화 홍국. 병화가 여기에 혼자 나홀로 있어서 또 혼탁하게 돼버린 것이다. 홍국이 된 것이다. 금 주의 이방. 금이 주로 을을 담당하고 방정맞는다. 금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을이 그 다음에 방정맞은 것을 담당하죠. 수는 지혜, 사지, 이원, 지혜와 원만함.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발달된 사람은 그냥 유도리 있게 능글능글하게 잘 대처해요. 이렇게 물은 그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잖아요. 푹 파였으면 들어가서 메꿔주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둘러싸서 딱 맞춰주고. 그렇죠. 그래서 원만해요. 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수사 지이원. 그래서 물은 지혜와 그 다음에 원만함을 상징하고, 금은 의리와 방정맞음을 주관한다. 금다수소. 금이 많고 수가 적다. 그런가요? 수가 더 많은데 하나 둘 셋인데 반대 같은데. 금이 많고 수가 적으면 지원행방. 지혜롭고 원만하고 행동에 방정맞음이 있다. 수범 금세. 수가 범람하고 금이 쇠약하면 방정지기절. 방정. 그 방정은 의에 해당되는 거죠. 금에 해당되는 성질이죠. 그 방정맞은 그 성질의 기질이 끊어지고, 원지 이제 수에 해당되는 거죠. 수에 해당하는 성질이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예요. 지금 금이 많고 수가 적으면 어느 정도 지혜가 원만하긴 하지만 행동은 뭐예요? 방정맞은 거죠. 금의 성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방정맞은데, 자, 수가 너무 많고 금이 적으면, 수가 자꾸 금이 너무 쇠약하게 되면 이 금에 해당되는 방정맞은 기운이 끊어져 버리고, 뭐가 있죠? 이 원만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마음은 가득 차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영리해지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해진다까지 할 수 있어요. 중년운 봉화토. 중년운의 화토운을 만나나요? 화토. 사오미 병정. 중년운의 봉화토운을 만나자. 우격. 이때 물 건드면 앞에서 물에서 나왔어요. 물이 많을 때는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용돌이칠 우잖아요. 우격. 그 다음에 격할격. 때릴격. 그래서 소용돌이쳐서 공격을 해요. 임수지성. 임수의 성질을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형상파모가 있게 되었고, 재산. 재물은 흩어지고, 인리. 사람은 떠날리. 그러니까 재물은 흩어지고 사람 떠난다. 사람 떠난다는 것은 이제 뭐 자기 집에서 부리던 노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족도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 반신간사. 반신간사 맞죠? 반신. 절반의 몸은 간사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유인. 사람을 꿰는 거예요. 유인하다 할 때 꿰일 유자. 인재물. 사람을 꿰어서 사람과 재물을 꿰요. 그 다음에 진부 동류. 자, 진은 다할 진짜고, 부동류. 부다 의디 의타가 다 동류. 동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요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동류. 그래서
동해로 흘러가는 그 장강이라든가 큰 물에 떠나가는 그런 물에다가 그냥 자기 재산을 쏟아부어서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린 상황. 이것이 앞에 한번 나왔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지금 각주가 안 달아져 있는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22페이지고. 자, 동류는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중국의 물은 서쪽 곤륜산에서 발원하여 4대강으로 모여 동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몸은 간특하고 사악하여 남의 재물을 유혹하여 모든 것은 강물에 흘려보냈다. 방금 이 지금 그 문구예요. 여기 지금 앞에 나온 그 문장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제가 각주에 달아놓은 거고, 저 위로 볼게요. 위로. 자, 여기 나오죠. 진부 동류 나왔습니다. 이게 해석이 수만의 갑이 흩어져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 모두 흘려보냈다. 여기도 22페이지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진부 동류 여기도 나옵니다. 78번에 보면 22페이지에 여기에 각주에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이 흡슬려서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 자, 앞에 지금 나왔던 거를 복습 삼아서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몇 번 나왔나 한번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벼슬 이름도 몇 번이 나왔는지 그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더 가까이 가버렸네. 진부 동류. 그래서 그 재산을 흐르는 물에다 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허무하게 다 날려버린 거 되죠. 범인, 보통 사람들은 궁달이 무슨 뜻인가요? 궁달. 빈궁과 이영달, 깊이 궁야의 통달함.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깊이 궁야의 통달함 이게 되겠죠. 그래서 또 빈궁과 이영달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에 뜻으로 쓴 것 되겠어는 보면은 그 무릇 사람은 다하고 그 다음에 달할다 궁달 그러니까 빈궁과 영달 그 다음에 빈부 가난하고 부자 이런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을 등에 이제 수를 사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이미 수에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정해지고 있다. 정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주에서 이미 정해지고 있다. 이런 말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본문의 끝부분에서 수기정주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자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에 따르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봐도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 의미만 대입시켜 봤음을 해주시기 바란다.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귀인든 소인든 스스로 그 마음으로 지어서 얻어지는 것으로 결국은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이 뒷부분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하면 셈수죠. 숫자수, 몸기자, 주, 정. 그래서 숫자로서 자기가 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해석을 뭐라고 넣어볼까요? 자, 1000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를 의미한다. 그럼 사주에서 이미 자기의 그 팔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기
사주로 이미 그 자기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추정. 그래서 요것 부분 좀 해석이 애매해요. 자, 군자 낙득 위군자. 군자는 즐긴다. 군자는 즐거워하는 것을 군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얻어서 군자가 된다. 소인은 이게 이제 뭐죠? 87 보면은 왕 구불왕 미칠왕 대 왕자가 왕쯔 해가지고 헛되이 보람되이 없이 공연히 괜히 이거 하나 갖고 해석하면 좀 애매하니까 자 헛되이 구불 스스로 구불해서 소인이 된다. 그러니까 소인은 스스로 구불해서 소인이 된다. 지금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군자는 즐거워한다. 뭐를 득위 얻어서 군자가 됨을 즐거워한다. 소인은 굽거나 굽을 스스로 굽어서 소인이 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그런데 이제 이걸 풀었으면은 이제 말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83번 보면 자, 보통 사람은 빈부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여 스스로 그렇게 사소한 것을 목표로 정하는데 수기 정주를 이렇게 해서 그래요. 군자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서 재미를 얻으니 그래서 군자가 되는 것이고 소인은 잘못되어 재물을 탐하니 스스로 소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여기 좀 근사하게 보여요.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자는 자기가 군자임을 막 탐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즐기고 그런 거죠. 그럼으로써 군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소인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막 모든 것을 탐내다가 스스로 소인이 돼 버리는 거고 그런 의미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 전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보면 자 나홀스님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건데 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맞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명조를 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